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이었던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기록하는 아카이브와 한 달에 2번 열리는 소극장 음악회를 만날 수 있는데요. 동척에서 헤리디움으로 대전의 새로운 문화여순으로 거듭난 현장을 지금 찾아갑니다. 뭐야? 오, 진짜 예쁘다. 아, 이런 데서 또 셀카를 한번 남겨줘야지. 찍어볼까? 봄도 되고 날씨도 좋아지니까 이런 날엔 셀카가 국룰이죠. 아, 근데 감독님, 표정 왜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예쁜 척을 해? 아니, 원래 셀카 찍을 땐 예쁜 척 하는 거예요. 아니 그나저나 동척은 알아요? 네? 동척. 뭐야? 동척. 동척? 그게 뭐요? 그 뒤에 있는 건물이 동척이에요. 이게? 깔끔하게 새 단장된 이 건물이 바로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이었던 동양 척식회사 동척인데요. 남한에 총 6개 지점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 동양척식회사 여긴 알지. 나석주 독립운동가님 보고 계시죠? 제가 여기 왔어요. 동척 대전 지점은 1922년 대전 인동에 건립됐습니다. 이후 100년 동안 대전의 근현대화를 지켜봐온 곳인데요. 그동안 훼손되고 방치돼 있다가 2019년부터 복원 작업을 시작했고 마침내 올봄 대전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름하여 헤리디움. 원장님 안녕하세요. 여기가 이제 동척 대전 지점이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거잖아요. 이 겉에서 보니까 고증을 한 것 같으면서도 현대한 느낌도 살아있더라고요. 이 복원을 하실 때 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신 걸까요? 네, 복원을 할 때 원형 그대로 복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고요. 근데 고증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모건대에 계시는 이상희 교수님께서 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 특징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인동 100년 역사가 되다라는 전시는요. 3.1 만세운동이 인동에서는 3월 16일 인동 쌀가마니 시장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 만세운동을 기념하고 인동의 근대와 현대, 또 그리고 동양척식회사가 무엇인지, 또 동양척식회사 이 대전 지점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또 헤리디움이 어떻게 복원이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대전은 기차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번 전시 컨셉은 예전 기차역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도록 또 시간 여행을 하시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아카이브 기록물들을 통해 대전 인동의 역사를 돌아봤는데요. 당시 대전 인동은 동척이 세워지기 전부터 가장 개발이 빠른 지역이었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 인동 쌀시장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곳이죠. 대전 100년사에 따르면 인동시장에서의 만세운동은 3월 16일, 3월 27일, 4월 1일에 있었다고 해요. 특히 3월 27일에는 김창규 열사가 시장에서 전국 각지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대전은 빠지면 치욕스럽지 않냐라는 연설을 하면서 이제 만세운동이 시작했다고 해요. 이때는 특히 일제에 의해서 강제 해산이 됐는데도 그 다음날 철시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일제에 항거하며 만세운동을 펼쳤던 100년 전 대전의 모습을 흑백 사진 너머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만나볼 수 없는 옛 건물들이 아스라이 보입니다. 100년의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일제강점기의 아픈 기억과 함께 외면당했던 동척.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동척 건물의 역사를 바로 알리고 복원해 다시 활용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고증 자료를 바탕으로 2년 동안 복원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창문이 100년 전의 창문 그대로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진짜 보고도 믿기지가 않거든요. 이건 어떻게 또 복원을 하게 되신 건지 그 과정도 좀 궁금하네요. 네, 철거를 하는 중에 이런 창문을 또 발견하게 되었고, 이 창문을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의견을 들어주셔서 또 저희가 보존을 하게 되었어요. 역사를 기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슬픈 역사든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든 간에요. 그 역사를 계속 알고 또 이해하면 할수록 또 미래에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오시는 많은 분들도 그 의미를 많이 이해하고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헤리디움에서는 한 달에 2번, 첫째 주와 셋째 주 금요일마다 소극장 음악회가 열립니다. 음향이나 무대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살짝 걱정이 됐는데요. 오늘은 바이올린과 피아노,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송영훈 첼리스트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악 공연 준비하실 때 아무래도 이 공간이 역사가 좀 깃들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음향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신경 쓰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맨 처음에 준비를 할 때 과연 이곳에서 어떤 음향이, 어떤 소리가 날 수 있을까 이제 공사 중에, 리모델링 중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와플 모형의 천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천장이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는 하나의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10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한 천장인데 다행히 훼손되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이제 이 천장이 이제 울림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음향 전문가께서 자문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이 구조물을 최대한 살려서 소리를 잘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100년 전 건물에서 클래식 음악 공연을 볼 수 있다니 타임머신을 탄 듯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객석에서 자리를 잡고 잔뜩 들뜬 마음으로 공연을 기다렸는데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고 송영훈 첼리스트의 연주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주자로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송영훈 첼리스트. 클래식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쇼팽과 베토벤의 교향곡이 연주됩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고스란히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연주자는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데요. 연주자의 손동작 하나, 얼굴 표정까지 그대로 느껴지는 소극장 연주의 매력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공연 보셨잖아요.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공간이 되게 느낌이 달라서 이런 곳에서 제가 문화 공연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새롭고, 또 선생님들 연주하시는 소리도 되게 새로운 울림으로 저한테 다가와서 또 오고 싶고 굉장히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10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곳이잖아요. 여기서 연주하시는 소감도 좀 남다르실 것 같고, 이 소리의 울림 같은 경우도 평소에 해왔던 공연장이랑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독일에 가면 굉장히 오래된 동굴 같은 창고, 또 와인을 보관하는 곳, 이런 곳을 이제 울림이 많으니까 그런 곳을 활용을 하는데, 이곳은 정말로 클래식 음악을 좋은 음향 속에서 감상할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졌어요. 그래서 정말 기쁜 일이고요. 더 많은 관객들이 소규모 공연장이기 때문에 함께 오셔서 이 아름다운 소리, 이 공간이 주는 역사적인 의미 함께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100년의 역사가 머물러 있는 동척이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이곳에서 역사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음악 공연을 보는 것도 켜켜이 쌓여가는 헤리디움, 그러니까 역사의 또 하나의 산물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셔서 역사의 발걸음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100년의 시간이 머물러 있는 동척이 복합 문화공간 헤리디움으로 변신했습니다. 방치되고 외면했던 흉물에서 도심의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거듭났는데요. 아름다운 문화공연과 함께 대전의 옛 모습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